괜찮겠지. 자, 무슨 대화를 나눠야 됩니까? 옛날에 보니까 카메라를 분해해가지고 조립하고 막 고치고 한 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그건 또 도대체 이거 뭐야? 그러니까 다른 끼가 있는 거지.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기억, 우리가 사실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나와 나를 아는 사람들의 어떤 바운더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새로운 바운더리라는 게 생겼어요. 서로 아주 친하지는 않아. 얼굴을 뭐 몇십 년에 한 번 보는데 페이스북에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을 꾸준히 올리니까 이렇게 10년 전 작업을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을 했다가 나름대로 아카이브가 되고 기록이.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대화가 있을 줄 알고 페이스북이 이게 연도별로 쫙 매해 끝나면은 지금 이거 시작한 지가 한 10년 넘었는데 매해 끝나면은 거기서 이제 발췌를 하고 책으로 만드는 서비스가 있거든. 그걸로 이제 매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기록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기계장치는 또 언제 몇 년도에 나온지 알아? 2014년도 거야. 와, 이거 다 기억. 이게 있으니까 좋더라고. 2014년도가 아닌가 보네. 없네. 캐논을 수리를 했어, 캐논.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취미 생활을 가지고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특강을. 그때 보여줬었거든. 그래갖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그때 이제 사실 이제 시작은 설계를 하다가 보면 이제 모델링, 옛날부터 이제 모델링이나 이런 거 약간, 모델링이나 이렇게 3D 막 이런 거부터 좀 빨리 시작을 한 편인데, 그림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래스호퍼 같은 거 초창기에 하고, 이거를 직접 이렇게 아두이노라고 칩이 있거든. 칩을 이용해 직접 제어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야. 사실 이제 이거부터 시작한 거야. 이거를 하다가 분해해갖고 이게 10몇 년 전인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잡다한 취미 중에 기계장치 직접 막 연결해갖고 작동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문제는 지속 가능성은 없어. 그리고 끝. 여기까지 했어? 근데 이 일은 끝났어. 더 이상 못해.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왔다니. 그럼 잡다한 것들 중에 하나 갖다가 본 걸 기억을 해갖고 유튜브 채널은 어렵더라고요. 페이스북이 내 열심히 쓰기 때문에 유튜브는 뭔가 나하고 안 맞나 봐. 이게 안 돼. 번지지가 않더라고요. 알고리즘을 타서 바이럴을 한번 타야지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나 내용이나 내 인프라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유튜브는 좀 말도 웃기게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쪽하고 나하고 안 어울린다. 인스타그램, 유튜브처럼 뭔가 사람들의 대중적인 호기심을 확 바로 이 이미지로 캐치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오랫동안 페이스북에 같이 이렇게 본 그 멤버들을 통한 얘기 들었는데 서로 이제 공유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은 사실은 약간 큰 펌들 위주로 다녔던 거예요. 맨 처음에 정lin건축 들어가. 정lin건축에 이제 멤버로 있으면서 그 세계에서만 할 수 있는 건축들, 그러니까 그 당시 큰 규모의 공공건축이나 큰 규모의 그 시설들 위주의 건물들, 그 시설 쓰는 건축들 위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의 건축적 완성도라는 것도 이제 계속 추구를 하는 편이죠. 근데 그 베이스가 되는 건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철학인 것 같은데 요번에 우리 몇 번 전시를 하면서도 느꼈는데 그림 전시회 할 때 유독 정lin건축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보고 약간 그림도 그리고 뭐 대형 쇼핑센터라도 그림을 그려야지만 이게 그 설계가 되는 풀려지는 사람들. 여기도 보면 다 막 일단은 규모 뭐 6만 평 이런 것들도 다 그림으로 해결을 하고 그런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데 그런 유전자들을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DMP 건축으로 오고 중간에 한번 사실은 1년 반 정도 작은 설계 사무실 짧은 인테리어에 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나도 그때쯤 되면 한창 자신감 넘칠 때 나도 오픈해갖고 조그만 건물들 완성도 높은 작지만 완성도 높은 건물을 내 이름으로 짓는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그 추구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 바닥이 진짜 힘들더라고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내가 내 거를 내고 나갔으면 아마 어떻게든 승부를 보고 여러 건축사들처럼 내 이름으로 설계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누군가가 이러는데 등 타고 올라가고 좀 하려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순간에 그때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대형 펌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래 뭐 이게 뭐 별 다른 건가. 같은 건축을 하는 거고 다루는 대상이 다를 뿐이고 좋은 건축을 하겠다는 의지하고 그런 것들은 동일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고 이제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DMP가 생겼죠. DMP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됐어요. 디자인에. DMP 가서 주로 이제 많이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진짜 많이 내가 안 다뤄본 설계가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다뤄봤는데 제일 이제 보람이 있게 했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공연장 설계를 DMP가 쭉 할 때 거의 그 중에 이제 3분의 2는 내가 내 손을 거치고 디자인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공연장에 대한 이제 그런데 흔하게 건축가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아니니까 공연장을 한다는 자부심과 거기서 쌓은 노하우가 계속 이어져 갖고 지금 뭐 세종 아트센터나 부산 콘서트홀 이런 것들도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공연장 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이제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오피스들인데 오피스가 이제 확 늘어나게 된 거는 그 전에 뭐 지식사원센터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오피스가 이제 약간 코로나 전후로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시장이 폭증을 하면서 미드 사이즈의
그 도심지 오피스들 개발 같은 것들, 소형 주거들 이런 것들을 할 기회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재미있는 중규모의 오피스들을 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뭐 헤이그라운드 같은 공유 오피스에서부터 걸려있는 마루 360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인데 불구하고 약간 완전히 그 임대형의 이익만 바라보는 오피스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작품이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뭔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나 완성도를 만들 수 있는 오피스 시장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있는 도심지 오피스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고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 시리즈 같이 소형 주거에 대한 실험들 이런 것들을 할 게 생겼죠. 주로 그런 것들이 주요 카테고리가 된 것 같아요. 1997년이니까 거의 약간 28년? 이게 그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얘기인데 좋은 건축인 거죠. 근데 그런 거 이게 나의 개인적인 어떤 건축가로서의 원래 가지고 있는 유전자인지 아니면은 대형 설계 사무실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몰라도 그때 주어진 대로 가장 좋은 건축이 뭔가를 갖다가 이제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이트가 도시일 때도 있고 시골일 때도 있고 바닷가일 때도 있고 아주 큰 건물일 때도 있고 중규모일 때도 있고 공연장일 때도 있고 뭐 오피스텔일 때도 있고 이게 달라지니까 조형적인 철학이라는 것들이나 이런 것도 다 이게 뭔가 같은 포맷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형이나 건축적 언어 같은 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제 환경들에 그때그때 이제 좋은 건축을 컨텍스트라든가 사용자 입장에 맞춰 하기 때문에 그냥 광범위하게 좋은 건축이에요. 몇 번 내가 갖고 있는 건축관을 어려운 말로 정리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있는데 약간 다 거짓말 같더라고 그런 말들이. 그거 포기했어요. 멋진 말로 나의 건축적 보장하는 건 약간 포기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 뭐 그냥 그 정도죠. 그 범위를 놓고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툴인 것 같아요. 나는 아주 아티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김동현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아주 아티스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구현되는 툴로서 무언가를 쓰는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그림일 확률이 많은 거죠. 손으로 빨리빨리 또 나오고 형상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만약에 모형이거나 조형이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미디어 툴이라면은 그걸 쓰는 것 같아요. 생각한 거를 표현한다 라는 거지. 건축에서도 당연히 더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 것들을 생각하는 데는 툴들에 익숙해진다는 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생각했는데 되게 추상적인 영역 안에 있는 건데 그게 구현이 되는 과정에서 툴을 다루지 못하면은 너무 애를 먹거든요. 이게 내 생각은 분명히 이건데 보여주지를 못해. 답답한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꾸준히 이제 노력한 게 여러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그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랬던 게 그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림을 좋아하니까 건축을 한 거. 나는 원래 대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그림에 대한 미련을 이제 놓지 않고 사실 있었는데 약간 계기가 된 게 돌아가셨지만 정기용 선생님 강의를 우연찮게 민예총이었나 주관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건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그림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스케일이 큰 예술이라는 거를 정기용 선생님이 쭉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림이구나, 이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걸 그때 이제 깨닫게 해주셨죠. 사실은 생각한다는 그 범주 안에 있다라면 건축이나 그림이 다르지는 않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그림을 대학 때 이제 뭐 끄적끄적 그렸던 거 외에는 그림을 안 그렸던 것 같아요. 한 20년은 안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살 넘어 그러니까 건축과는 다른 툴과는 다른 저런 뭐 이렇게 뭐 기계 만지고 이런 것과는 다른 그야말로 그냥 그림이라는 거에 집중하게 된 거는 첫 번째는 한번 맨 처음에 김동현 소장하고는 이제 인연이 되는데 전시회들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전시회라는 인연이 뭔가 그런 것들을 자극시켰던 건 맞는 것 같은 게 홍재웅 소장하고 김동현 소장하고 이제 몇몇 문헌도전을 되게 줬죠. 무슨 전시회 하나를 건축가들이 기획을 한 게 있어요. 그때 막 되게 이상한 걸 하나 만들었어. 뭐 그림도 안 그리는 사람이 공원에 있어갖고 이만한 데다가 그림의 어떤 요소들을 명암이나 명도나 이런 것들을 드릴로 다 표현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나사로. 그냥 그것도 그림이 아니지, 작업이지. 여기 있네. 옛날에 대학 때는 이런 그림 그리다가 이제 말았는데 이게 지금 그때 이제 노들섬 이제 지금은 딴 해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때 이제 우리가 노들섬 설계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공연장을 그때 오페라하우스 우리가 설계할 때 그때 앞서 이제 그 쌓아뒀던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 그래스오퍼로 다 조절을 해갖고 그걸 인쇄로 해서 이걸 크기가 다른 나사를 가지고서 볼팅을 다 해서 2,000개가 넘는 그 나사못을 다 이제 이게 다 이제 나사로 박아갖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한 게 이제 그때 전시 처음이었고 약간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이벤트성 작업을 해는 거지 사실은. 뭔가 내 생각하는 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툴들을 쓰고 그리고 끝. 네, 저것도 끝났어요. 연속성이 없는데 작가가 아직 아닙니다. 그러다가 사실 이제
다른 전시 같은 것도 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게 동물의 추성이라는 이제 막 동물의 추성 이제 시리즈를 그리게 된 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림이란 대상으로 계속 하게 된 거는 이게 뭔가 느닷없이 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돼야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림 그릴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림 그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건축하는 사람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게 어떻게 우연히 생긴 기회가 됐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요런 그림류는 이제 그때 지속적으로 그렸고 그러다가 또 이제 막 전시회 같이 또 누가 하자 그래갖고 작년 재작년인가 건축가들로 이제 할 때 또 그때 되면 또 딴 걸 그리고 싶어. 그래갖고 원래 이런 걸로 습작으로 하다가 뭐 징그럽게 생겼다가 약간 덜 징그러운 걸로 바꿔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다시 계속 다시 동물로 돌아오더라고. 이번에 이 전시하면서 다시 이제 동물을 10년 동안 그린 그림이잖아요. 쭉 전시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냥 근데 그게 뭐랄까 왜 언제부터 그림에 초점을 맞출 줄은 뭐 되게 힘든 건데 본격적으로 하겠다 난 그림을 그린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시간 날 때는 누구나 뭐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과자를 먹거나 하는 것처럼 내 시간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림이지 그림을 목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번 전시가 되게 중요한 게 약간 생각이 달라지게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림에 또 집중이 좀 요즘 좀 생각이 되는 건데 이건 최근의 일이에요. 여러 가지 잡다한 전시 중에 하나 거기 있는 것 중에 하나 거기 있는 거로 하면은 이것도 난 재밌었어. 작년에 이제 김국환 소장이라고 있는데 100장의 스케치를 6개월 내에 하는 챌린지를 인터넷으로 제안했었어요. 하는 걸 스케치를 하는 걸 했는데 100장을 6개월에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전까지 너무 기획하고 하는 그림이었는데 이때는 약간 그냥 2시간, 3시간 만에 바로 끝내는 그림들을 막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좀 다양하니까 테마가 생기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물감으로 이렇게 뭐 형태하는 시해보고 컬러라고 하다가 딴 게 생각나는 건 딴 걸로 점프를 해갖고 이런 걸로 막 생각나는 거 그리다가 그러다가 지금 카테고리들이 막 여러 가지를 나뉘어 여러 가지 종류의 스케치들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뭐랄까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담아둬서 그림의 어떤 자양분 이거는 그림으로서 완성도는 떨어지는 거지 짧은 시간에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자양분이 돼갖고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는 구상들이 이제 여러 개 동시에 생겼던 계기 같아요 이게 지금도 이거 하고 이 그림 하니까 재밌더라고 표현이 그래갖고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속초에 갔다 왔는데 울산바위 하는 것도 구상 중에 있어. 딱 그림이라기보다는 건축과 그림? 생각을 많이 해요. 공상. 원에 이렇게 멍 때리고서. 그러니까 사실은 글도 많이 쓰는 편인데 이게 멋진 글 이런 게 아니라 생각나는 것들을 이제 글로 표현할 때도 있고 그림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막 이상한 새로운 생각, 그러니까 창의적이어야지 뭘 구상해야지 이런 의지는 없는데 네. 가만히 있을 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그림으로 연결되고 건축으로 연결되고 뭐 그런 거죠. 다른 거는 그냥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양면성인 것 같아요. 근데 부정적인 거는 연결성 중에 이제 그냥 좀 건축이 못하기 때문에 발산하는 수단인 거예요. 건축은 또 특히 이제 약간 큰 펌에 있는 설계를 하게 되면은 큰 자본하고 많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건축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근데 짓고 나면은 사실은 건축에서 큰 건축 설계 사무소들이 좀 건축적으로 완성도가 낮다고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그 한계를 규정짓는 거 하나가 큰 돈과 많은 의사결정이 개입되면은 건축가 재량이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애를 쥐고 할 수 있는 게 얘기 때문에 이제 얘를 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쨌건 피드백은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를 하고 나면은 설계를 할 때 무언가 창의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좀 자유롭게 이제 뭘 하지? 뭐 이런 생각은 조금 그 압박과 스트레스는 덜한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그림 그리듯이 떠오르는 생각들 같은 게 있으니까 그 제한적인 여건이지만은 무언가를 떠올려야 할 때는 쉽게 그림 그리듯이 실제 그림 그린 데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림은 아까 이제 이런 그림은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런 시리즈를 이제 그리다가 보면 이게 이제 영감을 주고 바로 이어진 프로젝트에서 뭐 이런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건 약간 맘먹고 잘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바로 영감이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일상에서도 뭘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 이런 거에 만든 제목이 레서피랬어요. 레서피 없이 한다는 거. 건축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뭔가 준비되지 않은 뭔가를 이제 한다는 뜻인데 음식도 약간 프로세스가 이상한데 누가 나서 음식을 차릴 때 이걸 먼저 그려 그냥 떠오르는 만화 그리듯이 저걸 먼저 그린 다음에 저걸 구현하는 방법을 찾아갖고 설계 먼저 하고 시공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시방서 없이 그냥 바로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떠오르잖아요 이제 그림이 이걸 먼저 그려요. 그래서 이제 뭔가 옛날에 어디선가 먹어봤고 만화에서 본 것 같은 것들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것들을 뭐 이런 걸 먼저 떠올린다 그거를 이제 설계하고 시공을 이제 하는 거지. 그런 식인 거지.
그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셨다고. 그림에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건 내 삶에서 가장 생선적이고 나의 성취에 제일 보상도 많이 해주고 책임이 가장 따르는 건 여전히 건축이고 그게 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에 특히 건축가들이 너무 시간이 없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새벽까지 하고 토요일 다 일하고 그러니까 여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건축밖에 몰랐는데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두 가지가 이제 시간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은 약간 욕심을 덜 내요. 옛날에는 진짜 뭐든지 완성도를 높이기 해갖고 왜 그랬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성취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뭐, 하다못해 다이아그램 하나 그려도 너무나 예뻐야 돼. 선 두께면 화살표도. 그거 다 만족을 시켜야지만 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실제 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었어. 누가 그거를 뭐에다 쓰려고. 사실은 이제 요즘 디테일 도면 같은 경우도 안 보더라고. 또 공사판에서 괜히 그냥 그걸 그리느라 시간 다 보내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 좀 헐렁해지고 또 이제 아무래도 나이 탓인지 뭐 포지션 탓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하여튼 뭔가 시간이 조금 더 생겼다는 생각이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무언가를 내 여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는데 아마 계산해서 시간을 따져본 적은 없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 메인 잡인 건축을 아니고도 시간이라는 건 분명히 다 엄청나게 크게 모아보면 엄청나게 큰 시간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이제 점이라고, 인생에 풀어진 게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쫙 엮어서 선으로 만들고, 그걸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 가려면,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일상에 풀어진 여러 가지 여가 시간들을 다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면은 그 점들이 연결돼갖고, 띄움은 떨어져 있어도 되고, 그 점들이. 아니, 이 점하고 연결해도 돼요. 뭔가 이 점 자체에 한번 집중을 해두면은 그게 이제 선으로 연결돼서 뭔가 성취를 만들어낸다. 의미를,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인생 안에 있는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에 더 집중을 한 시간을 투자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법? 집중력? 그런 것들이 좀 경험적으로 젊었을 때 몰랐던 건데 뒤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림 같은 경우는 특히 전시 같은 건 계기가 돼요. 남들을 만나야지만 그걸 알게 돼요. 아 이거를 그림 하나하나 그릴 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면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게 좀 선명해진 것 뿐이지 배분이나 더 시간이 달라지거나 시간이 더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따는 스튜디오 갖는 건데 뭐 다 만들어 건 똑같아요. 자주 그리거나 많이 그리지 못하고 주말에 집에서 하는 거고 이제 뭔가 이제 집중적으로 그림에 막 탁 꽂히면은 막 건축할 때하고 똑같아요. 집에 가자마자 이제 그것부터 펼쳐놓고 그릴 때가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어떤 큰 주기로 보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해갖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보통은 그냥 뜨문 주말에 집에서 와인 한 잔 먹으면서 그리고 그런 거고 공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간은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나는 애가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방이 하나 생겼어요. 거실이 하나, 서재가 하나. 옛날엔 그런 거 뭐 전혀 없었고 보통 남자들은 소파에서 이렇게 청소하면 다리 올리고 뭐 그게 자기 공간이었는데 이제 내 공간이 한번 생기니까 집중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 공간이라는 걸 찾아야지 그냥 아니면은 집에 거실에 소파에서 앉아서 못 하는 건데 지금도 욕먹어요. 지금도 하고 있으면 왜 도대체 빨리 안 개고 그림 그리고 있냐고 그런 계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